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제는요, 국힘당 해산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요즘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힘당은 해산당할 것이다. 뭐 그런 공포감에 잔뜩 찌들어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제서야 그런 걸 느꼈다니 좀 안타깝네요. 국힘당 해산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왔습니다. 내란이 실패로 끝난 직후부터 국힘당에 대해서 저 국힘당도 함께 해산해버려야 한다는 얘기 많이 나왔죠. 특히 내란 진압에 국힘당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내란 특검에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탄핵에도 반대했던 국힘당 아닙니까? 심지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내쫓겠다, 징계해야 한다라고 했던 게 국힘당이에요. 제가 한동훈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만 한동훈이가 국힘당에서 쫓겨난 것도 내란 윤석열 탄핵에 동조했다는 점, 뭐 그것 때문 아니었나요? 오죽했으면 쫓겨나는 한동훈이가 어떻게 내란을 진압하는 데 앞장선 내가 쫓겨나야 하느냐라고 항변을 다 했겠습니까? 한동훈이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죠. 아무튼 내란에 사실상 본부 역할을 했던 것이 국힘당이고, 그러니 윤석열이 탄핵된 지금 해산당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 글쎄, 좀 애들이 좀 늦나?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공포에 떨기 시작했을까요?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사예요. 이 아시아경제가 요새 사실상 조선일보의 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아시아경제에서 이런 기사를 씁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공포 확산. 헌재가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두고 국힘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 집권할 경우에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자, 국힘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계획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면서 정치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지들이 해산당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뭐 얘네들은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얘들은 지들을 해산당할까 봐 겁을 먹고 있다. 그 전까지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인데 이제서야 국힘당이 해산당할 수 있다라는 것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게 4월 17일 엊그제 기사입니다. 자, 이런 국힘당의 공포는 며칠 전 지난 14일에 있었던 벤치 클리어링 사태에서도 확인된다 나옵니다. 자, 이 벤치 클리어링 사태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힘당은 내란 동조 정당이어서 해산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해라. 자, 이렇게 외치니까 갑자기 국힘당 의원들이 쫓아 뛰어나와가지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 의석까지 넘어와가지고 삿대질을 하는 게 이르르죠. 정말 일촉즉발 상황까지 갑니다. 보통 항의를 하더라도
민주당 구역, 그러니까 다른 당의 이 의석이 있는 구역으로는 잘 넘어가지 않는 것이 나름의 그 불문율이었어요. 왜? 신체적으로 가깝게 되면은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영국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 과거의 영국 그 국회의사당에서는 의원들끼리 칼을 뽑고 칼싸움을 한 적도 있대요. 하지만 그때도 그들이 넘지 않은 것이 여야를 가르는 한 1.5m짜리 이 카펫이었대요. 그 카펫을 서로 넘어가지 않고 카펫 맞은편에서 칼을 휘둘렀다는 거야. 그러면 뭐 칼이 찔릴 일은 없죠.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의석 쪽으로는 넘어가지 않는 것이 뭐 일종의 불문율, 예의였던 거예요. 아무리 핏대를 올리고 승질을 내더라도. 근데 이번에 권영진은 그냥 막 들어왔어. 한복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벤치 클리어링 사태가 났어요. 자, 이것이 국힘당의 위기의식을 반증하는 표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뭐 어떻게 있었길래 벤치 클리어링 사태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이 다 나오고 이게 왜 국힘당의 공포를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당시 영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파문됐지만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식과 사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을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공소 정당으로서 대선을 하신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정권들에게 하시도록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공감을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좀 막아주세요. 자, 의원님들 밖으로 나가주세요. 저기 함께 하신 분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여기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유명한 부성찬 의원의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일단 부성찬 의원의 그 모습은 일단 뭐 재밌기는 하나 이 전체적인 과정의 흐름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빼고요. 오늘은 일단 그 권영진 의원의 이 난동 부분만 보여드립니다. 야, 뭐 권영진이 뭐 저러는 거 뭐 별로 신경 쓸 거는 없죠. 하지만 국힘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해산당한다라는 말에 저렇게 발을 떨었다는 것은 찔리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병주 의원이 아픈 데를 잘 건드렸다는 얘기인 거죠. 김병주 의원 지난번에 이 국힘당을 향해서 국힘당은 정신 나갔다. 어떻게 일본하고 한 편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한 건을 잘 올린 것 같습니다. 아, 멋져요. 역시 별 4개를 다신 분 내공은 뭐 못 따라가겠어요.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을 보면은 국힘당이 정당 해산이라는 것에 엄청 민감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민감할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정당 해산 얘기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사실 정당 해산, 국힘당 정당 해산이 거론된 것은 윤석열의 내란 때문이죠. 윤석열의 내란에 국힘당이 사실상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탄핵에 국힘당이 대거 부결표를 던지면서 저거 국힘당 저거 이제 봤더니 뭐다? 저 새끼들 순 내란 세력들 아니냐. 내란에 동조한 놈들 아니냐. 그런 비난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계엄령 과정에서 국회로 오지 않고 그 국힘당 당사에 모여 있었던 거라 하며 그 당사가 아니라 이 국회로 들어와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데 안 가겠다고 뻗대는, 아니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내란 동조한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부글부글 끓기만 하지 본격적으로 거론은 안 했거든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집중시켜야 했기 때문에 정말 생각은 굴뚝 같지만 내란 초기에는 그렇게 본격적인 거론을 안 했습니다. 의외로 국힘당 해산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이준석이더라고요. 이준석이가 12월 달에 바로 지난해 12월 6일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첫 번째 투표,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 첫 번째 투표 때 국힘당 해산한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자, 하지만 이준석은 항상 말뿐이죠. 그래놓고 나중에 일이 잘 추진되면은 지 덕분에 잘 됐다라는 식으로 공치사를 합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먼저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추진한 것은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힘당 해산을 당론으로 정해서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대표 역시 많은 힘을 보태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몰고 가니까 국회 청원도 진행이 됩니다. 국회 청원, 이게 정말 놀라웠던 것이 이미 35만 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해산 청원이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해산 청원이 시작되자마자 하루 사이에 10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총 14만 명이 국힘당 해산 심판에 동의한다라고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여론상으로는 국힘당 해산, 이게 거의 얘기가 거의 끝나가 있는 거지. 자, 준석이 얘기하지 마세요. 준석이는 그냥 말만 꺼내놨을 뿐 실제로 이런 조국혁신당에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는 여론상으로는 이미 국힘당 해산 상황까지 가버렸으니 뭐 신경 안 쓰이겠어요? 자, 하지만 이 정당 해산 심판은 국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여론이 아무리 거세다고 해도 여론 때문에 뭐 해산 심판이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위원정당 해산 심판은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역대 위원정당 해산 심판은 박근혜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이승만의 혁신당 해산은 사법부를 안 거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위원정당 해산 심판이 작동된 것은 딱 한 번이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위원정당 해산 심판의 담당 관할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국회는 별다른 권한이 없는 거죠. 따라서 국회에서 해산 심판 청원이 아무리 많이 올라왔다 한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론이 비등하다, 뭐 이런 정도만 의미가 있는 거죠.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탄핵됐고 후임자를 선거해야 되는데, 자, 이제 선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보니까 약 43일 정도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43일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어야 되는 대선인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1위를 달려왔던 사람이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43일이라고 그 사이에 누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 기반 너무나도 튼튼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윤석열이가 계속 지가 당을 만드네 어쩌네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이인혜 기자와 제가 여담 농담처럼 나눴던 얘기가 윤석열이 신당 만든다는데 윤 어게인 신당 만든다는데 제발 만들지 그랬어. 제발 만들어라. 제발 만들어라. 요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윤석열이가 그렇게 설쳐주면 설쳐줄수록 우리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굿이지. 굿.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과 관련해서 국힘당이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가능성은 있죠. 자, 이번 내란에서 이재명 대표는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듯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국힘당으로서는 정당 해산 심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힘당이 했던 게 뭐냐? 이완규 같은 자를 헌법재판관에 끼워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무리한 이유가 거기 있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을 바꿔놓으면,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꿔놓으면, 그러니까 국힘당 쪽 사람들을 4명만 만들어 놔도 정당 해산 심판 될 리가 없다라고 본 거지. 그런데 바로 그 2명, 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이완규하고 함상욱, 이 2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2사람을 끼워 넣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에 있는 사람,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3명에 이번에 끼워 넣은 사람 2사람, 5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힘당으로서는 해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 2사람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랑 헌법재판관 지명을 효력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국힘당에서 본안 선고가 나올 이번 건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이 가처분이기 때문에 최종 본안 선고는 아닙니다. 본안 선고는 앞으로 이제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본안 선고가 대선 전에는 나오기 힘들어 보여요. 대선 전에 나오더라도 5월 12일만 넘어가 버리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날짜가 22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5월 12일 이후에 헌법재판관 2명 그래 임명해도 돼. 가처분이 아니라 본안에서 한덕수 편을 헌법재판소가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5월 12일만 넘어가 버리면 국회가 시간을 끌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계산해 버리면은 이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이제 임명 안 해버리면 그만이야. 철회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완규나 함상욱이나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가능성은 제로인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국힘당은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이 이완규 대신에 집어넣을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힘당은 해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엊그저께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렇습니다. 김형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그다음에 마은혁, 이렇게 7명입니다. 여기서 이 세 사람이 수구 꼴통으로 보이고 꽂혀 있죠. 현재 구조는 4대 3입니다. 누구는 이 김영두 재판관이 수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정정미 재판관이 중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하자면은 4대 2대 1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구분이 가능하겠으나 일단 지금 상황은 이러해요. 하지만 이 김영두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명백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더라는 거야.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아무리 보수라고 해도 이런 윤석열의 이 내란까지 옹호해 주기는 어렵다. 예, 그런 옹호는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네 사람은 일단은 국힘당 해산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이재명이 선출할 두 사람, 이제 지명할 2명의 재판관, 이 2명의 재판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힘당은 작살이 나는 거죠. 실제로 작살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저는 마은혁 재판관한테 지금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요, 논리가 뚜렷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국힘당에서 왜 마은혁을 그렇게 싫어했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은혁을 끌어내리려고 했느냐? 왜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사실 있어요. 제가 그동안 입 밖에 꺼내진 않았으나 마은혁 재판관은 국힘당으로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국힘당 입장에서는 막아야 할 사람인 거는 맞아요. 왜? 마은혁 재판관, 국힘당은 그 마은혁 재판관이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 그 활동 경력이 있다고 문제를 삼았죠. 자, 인민노련, 인천 지역과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던 소위 말하는 노동운동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 노동운동 단체의 핵심은 서울대, 연대, 고대,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이었어요. 그 중에 마은혁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 마은혁은 서울대 법대이면서도 사실은 노동 현장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위장 취업이라고 하죠. 그때 위장 취업이라고 그랬어요. 자, 위장 취업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밑바닥에서 자기 몸을 바쳐서 일을 했던 사람, 철공소 이런 데서 일을 했다고, 용접하고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노회찬 의원이 용접 1급 기능사 자격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파이프 배관공이었어요. 자, 그렇게 자기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노동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겪은 사람인 거죠. 당시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이런 데 다녔던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사회의 엘리트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나는 엘리트를 버리고 노동자, 농민, 우리 민중들과 함께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동권이었고 심지어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위장 취업까지 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은혁입니다. 자,
그 사람들을 뭐 무작정 찬양하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변절한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문수죠. 따라서 뭐 옛날에 그것 좀 했다고 해가지고 찬양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뭐는 있느냐. 이 마은혁 재판관은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해보고 자기가 직접 숱한 부조리한 상황을 겪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재명을 다르게 봅니까? 왜 우리가 노무현을 다르게 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두 사람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자기 손으로 노동해가며 가족을 먹여 살리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대로 해가지고는 이런 세상에서는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힘들겠구나. 자각하고 그래서 사법시험 치고 된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초등학교 졸업하고 시계회사 그 오리엔트인가요? 시계회사에 가잖아요. 프레스에 팔이 찍혀가지고 지금도 팔이 굽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너무나도 많이 두들겨 맞고 내가 왜 이런 세상을 살아야 하나?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공부가 결국에 대학 합격까지 오고 결국에는 사법시험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겪어왔던 그 피눈물 나는 과거, 그 과거에서 그 과거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다시는 그런 피눈물 나는 과거를 겪지 않기 위해서 적폐가 되거나 그것도 아주 꼴통 적폐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자고 하는 사람이거나 두 종류가 사람이거든요. 근데 노무현과 이재명은 두 번째인 거죠. 근데 마은혁은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살 이유는 없었지만 그러나 노동자 곁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겪었던 숱한 경험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까지 판사의 인생으로서도 많은 거를 미쳐왔던 거죠. 그것이 지금의 마은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은혁 재판관은요, 문영배 재판관은 또 다릅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상당히 착한 사람이죠. 유순한 사람이에요. 모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추진력이라든지 상대방의 논리를 깨부수는 공격력 이런 건 없어요. 사람이 착하게만 살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마은혁은 그게 있습니다. 제가 마은혁 재판관을 너무 띄웠나요? 아무튼 자, 이런 마은혁 재판관과 궤를 같이 할 헌법재판관 2명이 더 생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구조는 6대 3이 될 겁니다. 6대 3이면 어떻게 된다? 6대 3이면 국힘당은 해산이죠. 예컨대입니다. 최강욱 의원 같은 사람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했다 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힘당 나가지 그냥 끝장이지 뭐. 말 더 해서 뭐해. 그죠? 자, 임은정 검사 이런 양반 헌법재판관으로 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말해서 뭐해. 게임 끝이지. 자, 지금 이번에 우리 이 내란 사건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 계세요. 서울시립대 차성환 교수 같은 경우 이런 사람 헌법재판관 임명했다 쳐봐. 차성환 교수는 국힘당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진즉부터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배치를 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힘당 그냥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이 국힘당이면 이 상황이 겁이 날까 안 날까? 겁나죠. 2명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국힘당은 해산 예약이야. 근데 이재명 반드시 하지. 겁먹는 거예요. 물론 재판관의 문제가 아니죠. 법리적으로 딱 떨어져.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살펴보면
국힘당 이번에 이 내란 사건은요, 통합진보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 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 판례상을 살펴보면 내란이나 내란 선동했던 그 세력이 당의 주류이고 그 밖에 다른 비주류를 배척해서 내쫓더라 이거야. 그 진보신당 분열이라든지 뭐 정의당과 그 통합진보당의 분열, 요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야, 내란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주사파들이 나머지 세력들 강제로 내쫓았네. 에? 심지어 자신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야 될 판에 오히려 징계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냐. 특히 통합진보당 그 내부의 그 부정성 내부 그 부정 경선 사건, 당내 경선 부정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야, 통합진보당 볼 것도 없어라고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그대로 국힘당에 대입해 보면 빼박이지 완전. 봐. 통합진보당의 그 경선 부정 사건, 그거 국힘당의 지금 명태균 사건하고 비교해 보세요. 왜? 왜?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국힘당 공천에 관여해가지고 쭈물락거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국회의원도 했고 그전에는 뭐 지방선거 그 군수 구청장 후보 이런 데서도 막 관여를 했다고 나온 거 아니야. 쭈물락됐다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거는 통진당 경선 부정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최악의 반민주적인 사건이죠. 정당 민주주의가 왕창 부서진 사건이야. 게다가 이석기는 당시 당대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정희 변호사가 당대표였잖아. 이석기는 당대표가 아니었잖아. 그런데 이석기하고 이정희하고 그 한묶음이더라. 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산이 됐거든. 그런데 국힘당은 뭐야? 윤석열이가 그 1호 당원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당대표 역할던 추경호 보세요. 딱 거기 끼워 놓으면 볼 거 없어요. 당시 이 추경호 같은 경우는 내란 당시에 윤석열 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 그 통화 직후에 국회의사당으로 가지 말고 당사로 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의원들한테 돌렸습니다. 당시 당대표는 한동훈이었는데 당훈이는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오라 그러는데 추경호는 끝까지 당사로 오라 그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물러납니까? 물러나는 것도 추경호가 물러나야 되는데 한동훈이 물러나 버렸어. 자, 통합진보당 사건으로 하자면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잘못이 있던 주사파들은 살아남고 주사파들의 잘못을 징계하려고 했던 그 밖에 PD 계열들이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해산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어요. 봐, 추경호는 남고 한동훈은 쫓겨났어. 딱 떨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통진당은 기껏 해봤자 말 몇 마디 또 써버린 것밖에 더 있어요. 하지만 국힘당은 내란이 실제로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게다가 그 이후에도 추경호 이후에도 그 김상욱 의원인가 내쫓으려고 거의 뭐 징계를 발휘하기도 하고 심지어 더 나가가지고 괴롭히고 탈당하라고 압력을 넣고 뭐 그랬다지 않습니까? 예. 법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재판관이 아무리 우리 편을, 진보진영 편을 든다고 해도 뭔가 저지르지 않았으면 안 걸려요. 근데 저질렀잖아, 얘들은. 그러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는 지금 쫄리는 거지, 뭐. 조국 전 대표 표현을 그대로 들자면 너거 쫄았나? 쫄았제? 쫄았제. 예, 쫄은 거예요. 쫄은 거. 옛날에 뭡니까? 어떤 영화에서
뭐 그런 얘기,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오빠야, 니 쫄았제? 라는 거네. 예. 국힘당 오빠야들, 너그 쫄았제? 예,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예. 법리적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들 공포에 떨 수밖에. 그런데 이거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내란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내란 이후의 행보를 한번 보세요. 국힘당 애들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잘한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윤석열이 저기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개기고 있을 때 그거 잘한다고 부추겨 주지 않았나요? 가서 막 관저 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심지어 탄핵당한 이후에도 빨리 나가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이랑 같이 밥 먹고 오고 그랬다며. 그리고 한남동에서 나경원이가 떠버려 된 거, 윤상현이가 떠버려 된 거, 그거 다 뭡니까? 그거 다, 예. 볼 거 없이 다 뭡니까? 해산 사유예요. 게임 끝났어. 무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국힘당, 그 이재명 때문에 아니야. 이재명 때문에 국힘당이 해산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저지른 짓 때문에 해산이 되는 겁니다. 살인자가 감옥에 가는 것은 지가 저지른 살인 때문이지 경찰관이 지를 붙잡았기 때문 아니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죠. 물론 보니까 저쪽 애들은 지가 잘못해서 한 것도 남 탓으로 돌립디다. 얼마 전에 저한테 민사소송을 건 기자 하나가 있어요. 한국일보인데 얘가 뭔 건인지 내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내가 그 새끼 기사를 되게 비판을 한 게 하나 있었나 봐. 근데 그거 때문에 열받았나 봐. 그러니까 새벽 2시인가 3시인가에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막 따지더라고. 너 웃기는 새끼 아니야. 웃자라고. 자, 근데 뭐 좋아요. 뭐 그렇다고 쳐. 그런데 내가 그 며칠 뒤에 제가 페이북에 뭐라고 썼느냐면, 야 머시기야, 니한테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항의 댓글 달고 악플 달고 하는 거는 니가 그만큼 유명해서지. 니 기사가 유명해서고 니가 유명해서고 니 기사가 많이 퍼졌기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얘가 지 비난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 미친 새끼지 이거. 또라이지 또라이. 나 진짜 얼척이 없어서 진짜. 지가 악플 달린 거는 지 기사 때문이지 그게 어떻게 내 때문이겠어요. 근데 지금 국힘당이 그거지. 지가 국힘당이 해산당하는 거는 지들이 내란에 동조했기 때문이지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때문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지 잘못한 건 모르고 맨날 남 탓을 해. 그러니까 적폐인 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8분입니다. 조수님께서 요즘 도라이는 차고 넘친다. 그렇죠. 요즘 도라이가 좀 많아요. 자, 그러면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찌님, 억울한 일 많으시겠어요? 라고